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훈 전문가입니다. 3월 달의 마지막 주입니다. 시장 참 욕 나옵니다. 어찌됐든 시장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주식잔소리는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이 있죠. 먼저 참여 방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전화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문자는요, 샵 0082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전화로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죠. 나는 실시간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시장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의 참여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잔소리2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밑에 뜰 겁니다, 하나가. 그러면 그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서울경제TV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유튜브를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개장을 하고 나서 1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장 참 안 좋아요. 그죠? 시장 좀 안 좋고, 안 좋지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고 빠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수소차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고요. 반대로 IT 쪽 섹터가 좀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비주들 좀 많이 밀려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이게 수소차 관련주들도 이제는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라고 해서 다 같은 수소차가 아니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섹터, 뭐 수소차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IT 쪽 부품주들이 조금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메라 모듈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섹터가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로 놓고 봤을 때는 수소차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고, 금일 올라가고 있는 카메라 모듈 쪽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하는 그런 전략으로 맞물리는 것 같아요. 즉, 갤럭시 S10의 좋은 소식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IT 쪽 섹터, 특히나 휴대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뭐 5G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일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장비주들, 반도체 장비주,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많이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미국 시장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미국 시장이 당분간 조금 더 조정기를 이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은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한국 시장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정말 주식은 싼데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그게 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고, 가뜩이나 힘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 조정받는다니까 하니까 한국 시장은 더 빠지죠. 그러니까 종목 선정을 좀 잘 해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들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 시기에 종목을 좀 교체를 할 수 있는, 뭐 종목을 교체를 하게 되면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할까,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힌트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화를 이용한 방법,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죠. 문자는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통화를 하면서 상담이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화 상담을 하거나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자리에 들어가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좀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가 2150선까지 깨졌네요, 일단. 양매도 전환되고 있고 외국인 선물도 매도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분위기가 좀 좋진 않습니다.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니까 급하게 하지 마세요. 종목군들 변동성 좀 커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요 타이밍 지수가 밀릴 때에 어떤 종목군들을 교체를 할지 편입을 할지 차분하게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도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일본도 3% 가까이 좀 밀리네요.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심리적으로 좀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네요. 큐로컴을 매수하셨어요. 1603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는데 한번 봅시다. 큐로컴 16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좀 봅시다.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이거 실적은 뭐 볼 거 없죠. 사실 실적은 볼 거 없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적자. 붉게 물들었네요. 뭔가 재료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 들썩들썩 거리는 부분들인데요. 이거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종목 이거 추가 매수도 필요 없고 반등 시에 매도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반등 나오게 되면 1300원대 중후반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종목 교체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사실 이게 제약바이오 쪽 섹터 꿈을 먹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적자의 규모가 상당히 커요. 적자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재무구조나 이 부분들이 뭐 그렇다고 좋다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돈은 겁나게 끌어다가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사채 발행만 겁나게 했어요. 뭐 좋을 리가 없겠죠, 회사. 그러니까 종목 교체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고 좀 매수를 해서 좀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종목 선정 잘 하셔야 돼요. 이제는 모든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 뭐 암학회 뭐 얘기하게 되면 제약바이오 섹터 다 움직이고 막 그런 모습들 나왔는데 이젠 그런 모습 안 나와요. 안 나올 거고 어떤 뭐 섹터가 움직인다라고 해서 그 섹터가 다 움직이느냐? 그런 거 힘들어요, 이제. 다 대부분 어느 정도 키높이를 맞추면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큐로컴은 반등 나오게 되면 종목 교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서메이지를 매수하셨네요. 3,200원에 20%. 서메이지. 3,200원.
3,200원인데 실적 한번 봅시다. 실적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적자예요. 이거 적자인데 연간으로도 일단 암울한 부분들이 있고요. 재무구조 그다지 좋지가 않은 것 같고요. 주당 자산가치 121원. 요거 주당 자산가치가 121원이에요. 121원. 근데 지금 주가가 1,500원. 너무 고평가예요. 이거 엄청난 고평가. 반등 심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목을 좀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들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450원 정도 때까지는 눌릴 수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2,000원 언저리 때까지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순차적으로 좀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군들로 좀 갈아타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내가 그 종목 같은 경우에 손실이 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매도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매도를 못 하시는데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추가 매수도 하셔가지고 이 단가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실적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세요.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는 섹터에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섹터에는 그래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판단을 잘 내리시고, 전 이 종목이 반등이 나와도 저는 일단 종목 교체 쪽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셀리드네요. 셀리드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63,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63,000원. 2월 20일 날 상장했으니까 3월 20일 날 보유예수가 풀렸고요. 63,000원. 야, 기가 막히게 참. 왜 샀을까요, 이거? 도대체 뭐 때문에? 전 이거 참 63,000원에 매수를 왜 했을까요? 이거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좀 최근에 강했어요. 강했는데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은 재료나 이슈가 끝나버리게 되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상승에 있어서 소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오늘 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55,000원대. 이거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제 판단은 이거 5만원 깰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제 판단에는 5만원 깨게 되면 이거 48,000원대 47,000원대 그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바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21선짜리 때도 깨버리게 되면 52,000원짜리 때 깨버리면 그냥 이거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슈와 재료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고 해도 저점 자리대를 깨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안 좋은데, 이게 기업에 있어서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근데 이게 올해에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올해 상장을 해서 항암면역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다 움직이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52,0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어닝 시즌에 들어갈 거예요.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해요.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종목을 좀 바꿔보자라는 거. 손절가 52,0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가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57,000원 정도? 그 정도 반등 나와도 일단 현금을 좀 만들자 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수급적으로 봐도 매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다지 좋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니까 52,000원 손절하시고 57,000원 위에서도 비중 축소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한솔테크닉스네요. 8,200원에 20%. 한솔테크닉스를 한번 봅시다. 8,200원.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2월 달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원저리에서. 요건 아직 비추세 구간이죠? 그죠? 비추세예요. 지금 하락을 마무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되고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IT 섹터가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고 난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인데, 한솔테크닉스를 보게 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작년에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았어요. 연간 기준으로 뭐 전망도 안 나오고 있고, 주당 자산 가치가 10,000원대. 근데 실적은 그다지 좋지가 않고 있고, 그러면 계속 적자가 나온다면 주당 자산 가치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조금만 더 견뎌 봤으면 좋겠어요. 한솔테크닉스는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오르게 된다라면 뭐 한 8,700원, 8,800원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차익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는 전략, 그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단기적으로 연기금 쪽에 매수를 해줬는데 더 이상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죠. 외국인 쪽 매도 나오고 있고,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그게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8,000원대 중후반권역에 매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7,000원이 만약에 7,000원이 깨지게 되면 이 종목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뭐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하TI네요. 7,400원에 20%. 대하TI 7,400원에 20%. 7,400원에 20%. 대백이란다. 참 말이 안 나오네. 어이가 없으니까 그렇죠. 대북 관련주 단기간에 될까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 단기간에 될까 싶습니다. 대하TI가 이게 철도 관련주죠. 근데 대북주랑 좀 엮이면서 흐름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과연 여기서 성공을 할까? 단기간에 이게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것 같아요. 뭐 요번에 미국 쪽에서 뭐 추가 제재를 들어갔다가 트럼프가 그걸 막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북한 달래기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핵을 쉽게 포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대에 걸쳐서 열심히 했는데 그걸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포기를 한다? 글쎄요. 미국도 양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북한도 상당 부분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 타협점을 잡기가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미국 쪽은 일괄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적인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하TI 같은 경우는 반등 나오게 되면 매도하세요. 이거 7,000원대 돌아서게 되면 저는 매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대북주를 보지 마시고 다른 쪽에 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테마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보니까 뭐 회담이 결렬됐다라는 그런 얘기들 요 자리 때 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췄다라면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방식도 잘못됐어요. 이건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 반등 나오면 현금을 좀 만드는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6,200원, 6,100원짜리 때 깨진다. 그럼 아마 5,000원짜리 때까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갭 있거든요. 여기. 요 갭 메웠어요. 요게. 요렇게. 근데 여기 밑에 또 갭 있어요. 요거 4,000원대 밑에 있네요. 4,000원 밑에 요 자리대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경고드립니다. 분명히 이 자리대까지 빠질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등시 매도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그 철강주 네. 그 세아베스트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세아베스틸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그 매수가는 19,000원에 샀고요. 16,000원? 19,000원이요. 19,000원. 예, 19,000원에 500주. 비중 투자 금액 대비해서 얼마만큼 사셨어요? 비중? 그냥 전액 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세아베스트만. 19,000원에? 예. 철강 쪽을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혹시? 아니, 이유는 없고 그냥 지인이 네. 좀 전망이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매수를 했죠. 지인이 그러면 이쪽 그 증권 쪽의 업계 종사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그 회사를 다니는 것 같아요. 아, 이 회사를 다닌다? 예. 그래서 이제 좋아질 것 같다? 예. 어떤 면에서 좋아질 것 같다고 하던가요? 이제 뭐 건설 쪽이나 네. 이제 그런 쪽이 많이 이제 붐이 일어나니까 네. 건설 장비나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생산이 많이 될 것 같다. 네. 특수강이니까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죠. 예. 국내 쪽에 건설 경기가 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혹시? 제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좀 조선업도 별로일 것 다시 같은데요? 지금 건설 경기가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예. 그 두 번째, 해외 쪽에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쪽에 건설 경기 부양을 하고 그다음에 건설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세아베스틸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인가요? 내수 쪽의 기업인가요? 그건 알고 계세요? 예. 내수 쪽이에요? 수출 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내수 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네. 그 경쟁사가 생기다 보니까는 이제 수출 쪽으로 네. 좀 그쪽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내수가 많습니다. 세아베스틸은요.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예. 2017년도 기준인 부분들인데 여전히 내수 쪽 비중이 좀 많아요. 일단은 예.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예. 실적을 보면 그래도 좋아졌어요. 예.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의 전망이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얘네가 잘했을 때 2,000억대까지 했었어요. 예. 근데 얘네는 잘할 때 근데 이제 1,000억이니까 그래도 반토막 수준이죠. 예. 그죠? 예. 주당 자산 가치가 5만 원대이기는 해요. 근데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 옛날처럼 굴뚝주들 같은 경우는 예. 프리미엄을 막 이렇게 받기가 힘들어요. 경쟁사가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이 그래도 배당을 좀 많이 줬어요. 4%대 배당을 좀 줬네요. 배당금? 예. 네. 일단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메리트가 있고 좀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예. 조금은 더 가져가 보세요. 조금 더 기다려 보라고요? 네,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요게 보면 이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지를 못했어요. 조금 더 가져가다 보면 아마 이게 하단 추세대를 돌파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2만 원대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권역이긴 한데요. 예. 한 2만 원대 한 2만 3, 4천 원 정도
예. 그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 보여요. 아, 근데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를 좀 참고를 하시고 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이지바이오에. 이지바이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6,440원에 네, 20%요. 20%.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머니? 아, 그때 돼지 뭐 콜레라 샀고 해가지고 돼지까지 홀론데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6,400원에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어머니? 이거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안 20%네. 그러면 매도를 해야 할지. 절반 챙겨요, 어머니. 예? 절반만 매도하세요, 절반만. 아, 절반만요? 지금 뭐 돼지열병 뭐 그런 얘기들 때문에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지바이오의 재무 구조는 좋아요. 실적도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고, 예. 그죠? 예, 예. 근데 일단은 고 밸류를 좀 주기에는 이지바이오는 조금 약해요, 어머니. 아, 그래요. 근데 만약에 6,400원이니까 거의 한 7, 8% 정도 수익 중이실 거예요, 그죠? 예, 예. 근데 여기에서 시장이 밀리게 되면 다시 밀릴 수가 있어요. 한 6,500원, 6,400원 어머니 매수가 정도 때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절반을 좀 챙겨 놓으세요. 아,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이 7,000원대의 갭이 있었어요. 요 갭을 지금 메우고 난 이후에 조정이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에서 쉬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요 자리 때까지 한 7,800원에서 8,000원 요 자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시장이 불안불안하잖아요. 그죠? 예, 예. 시장이 불안불안하니까 절반 정도는 챙겨 놓고 보는 거예요, 어머니. 아, 예.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나머지 물량은 지금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한 7,800원에서 8,000원 정도 때까지 보고, 예. 근데 만약에 절반 매도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6,400원 정도까지 다시 빠졌어요. 매수가 정도 네. 때까지. 네네. 그럼 그 매도했던 거 다시 한번 사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수고하세요. 네. 예.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BP도요. 네? BP도요. BP도? BP도요. 네, BP도.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44,500원에 50%예요, 비중이. 왜 웃으세요, 어머니? 네? 아, 제가 너무 높게 사가지고 매수 가격. 아. 어머니! 네. 기가 막히게 사셨네. 네. 응? 네. 왜 사셨을까? 아, 이게 뭐, 바이오 관련주기도 하고요. 3월에 뭐, FDA에서 승인하는 게 있다고. 언제? 3월에요. 3월에? 네네. 3월 다 갔는데? 네? 3월 다 지나갔는데? 그 소리예요. 그래서 50%를 한 방에 네. 팍! 누가 사라고 하던가요, 어머니? 아니, 뭐, 이제 주위에서 좋다고들 하니까. 네, 차트 보니까는 네. 저기 거래량도 조금 살아난 것 같고 해가지고. 자, 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어떤 회사가 좋다, 어떤 상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 좋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트를 딱 열어봤어요. 근데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종목은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아, 네. 왜냐면, 주위에서 이 회사 좋다라고 했던 게 어머니만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럼 이미 다 알고 있겠죠? 그죠? 네. 그럼 어머님보다 어머님보다 조금 더 어머님보다 조금 더 일찍 한 사람도 먼저 샀을 거고,
그러면 뭐 어머님은 44,500원에 사셨겠지만 4만 원에 사신 분이 있고 36,000원에 산 사람도 있고 38,000원에 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 네, 네. 12월 달에 12월 26일 날 이게 상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 신규 상장주는 1, 3, 6, 12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가 돼요, 어머니. 아, 그러면 12월 26일, 1월, 2월, 3월 26일 날 보호예수가 풀리네요. 네, 네. 보호예수 풀릴 때 됐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체크해 보셔야 돼요, 어머니. 신규 상장주 하시는 분들은. 근데 보호예수가 풀리면 그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당연히 안 좋죠. 네. 추가 상장이 되는 거잖아요. 거래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근데 유통 물량이 좀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반대로?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비피도에 보호예수를 했는데 네. 뭐 2만 원에 있거나 만 원대 했거나 했던 사람들이 지금 38,000원, 4만 원이에요. 네, 네. 그럼 매도하고 싶겠어요? 갖고 가고 싶겠어요? 매도하고 싶겠죠. 그죠? 그럼 매도하게 되면 그거를 쫙 받아먹고 올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올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밑으로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밑으로 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머니. 아, 그럼 이번 3월에 또 있고 6월에 또 있고. 그렇죠. 12월에 있구나.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 네. 자, 물론 제약바이오 쪽 섹터 FDA 거래 승인이 되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임이 나와줬을 수도 있어요. 네.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고 있고 보호예수 부분들이 좀 풀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총 주식수 한번 보자고요. 총 주식수 400만 주 정도예요. 400만 주. 네. 수급적인 흐름들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임상 그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만약에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크게 튈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에요, 어머니. 네. 그거 꼭 기억을 그럼 하시고. 뭐 손절하거나 뭐 물타기를 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조금 많이 상승하는 날 양봉 세게 나온 날 나오라는 얘기신 거죠? 네, 저는 일단 적어도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중 50%예요. 네. 50%인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는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 기업은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럼 투자 설명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손절도 하지 말고 그냥 추가 매수하지 말고 손절? 저기, 글쎄요. 손절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 37,500원짜리 때거든요, 이거. 네. 37,000원 정도 깨면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깨면 그러면 이제 매수가 정도 오면은 그냥 너무 목표가 높게 잡지 말고 그냥 나오라는 얘기신 거죠?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네. 기술적인 기술적인 흐름상을 보게 되면 네.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기술적 분석을 하기가 수월해요. 네. 근데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꿈을 먹고 사는 섹터란 말이에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네, 네. 실적에 대한 성장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될지를 모르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적정 주가가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따지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매수가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 줄여놓고 네. 나머지 부분들만 봤을 때는 한 5만 원대? 그 정도 네. 때까지 한 차례 주어지게 된다라면 그때서부터는 순차적으로 차익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전화를 또 받아야 되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동아지질이고요. 네. 16,400원에 30%요. 16,400원? 예, 네, 비중은요? 30%요. 30%. 예,
동아지지를 매수한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예, 지인의 소개로 했는. 언제요, 어머니? 얼마 안 됐어요. 아,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럼 뭐 3월 달이나 요때? 예.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니? 예, 그냥 네?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잘 모르겠어요. 괜찮다고 해서 그냥 그 말만 했어요. 동아지질이 괜찮다. 한번 예. 사봐라. 예, 그렇게까지? 예. 이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토목 터널. 터널 쪽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대북 관련주로 좀 분류가 테마가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고요. 예, 실적은 좀 잘 나오나요, 이 기업이? 예. 잘 나온다고 그러. 실적은 일단 잘 나오네요. 재무구조도 괜찮고요. 예, 그렇기는 한데 어머니, 예. 대북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이게 주가가 막 이렇게 싸다 뭐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아, 예. 일단 다행히 매수가 정도인 부분들이기는 한데요. 예. 저는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16,400원 매수가 정도이기는 한데요. 예. 만약에 저라면 저는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 볼 것 같아요. 아, 예. 이게 뭐 단기로 뭐 향후에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했다면 여유 있게 뭐 길게 보셨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럼 그냥 매도하세요. 아, 예. 매도하시고 다른 거 보세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예. 주식 단기로 해서 돈 번 사람 없어요, 어머니. 예. 투자로 길게 가거나 아니면 네. 단기로 볼 거면 차라리 적금 넣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이건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주식은 여유 있게 봐야 되고 좀 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어머님 성향을 보니까 그냥 좋아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주식에 관련돼 있어서 공부를 막 이렇게 많이 하거나 그러시진 않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투자 마인드로 봐야지 트레이딩 마인드로 시장에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럼 이 동아지지를 장기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나요? 장기로 봤을 때 예. 한 뭐 몇 년? 한 5년, 6년 막 요 정도요? 1년 이상? 아, 저는 18,000원까지 보고 들어갔는데. 18,000원 정도 때까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손절은 얼마에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은 있으세요? 예, 5%가 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되면 딱 손절을 하세요? 예.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예. 한 18,000원에서 18,500원 그 정도 반등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종목을 좀 다른 쪽으로 교체를 좀 해보세요, 어머니. 예, 근데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까요? 반등이 나오겠죠. 계속적으로 밀리지는 않겠지만 예. 저는 글쎄요. 이게 그 트럼프의 한마디에 따라 종목의 흐름들이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대북주들이. 예. 북한에 있어서의 어떠한 멘트 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예민하게 나오거든요. 시장의 그 예민한 그런 부분들이. 예. 저는 말 많고 탈 많은 주식은 안 해요. 그래서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예. 이해가 네, 되시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뭐 전략 세우신 대로 진행을 해보시되 5% 손절 라인은 꼭 지키시고요. 예,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자, 이 시장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네요.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펩트론이요. 펩트론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4,000원에 30%예요. 24,000원에 30%. 펩트론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너무 1년 단위를 비교할 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매수를 했어요. 24,000원에. 예. 비중이 30%시고요. 예, 예.
이게 지금 그 펩트론이 무엇을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제약바이오 쪽 섹터죠? 예. 최근에 뭐 아마케 일정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종목이 힘을 못 쓰고 있죠? 예. 외국인이 혹은 기관이 매수를 해주나요? 그렇게 좀, 매수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매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안 하는데 왜 매수를 하셨어요, 아버님은? 사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사고 나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만 드니까 덥석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비중 30%인데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예. 추가 매수 진행하지 마시고 주가가 밀리면 이게 다시 또 주가가 2만 원대까지 2만 원 부분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봤을 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예. 그냥 매도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22,000, 오늘 저가가 22,600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 깨면 그냥 절반 정도 리스크 관리 하세요. 절반 정도 줄여 놓으세요, 일단. 예. 절반 정도 좀 줄여 놓으시고 여기서 반등 나와줘야 돼요. 이 펩트론은 오늘 저점 깨면 안 돼요. 예. 이거 아마 만약에 깨면 기본적으로 2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빠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예. 23,500원에서 24,000원짜리 때까지 반등이 나올 거고 예. 그럼 그때 비중을 조금 줄이세요. 예. 아시겠죠?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상단이 27,000원 정도 보시고. 예, 알았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보면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변동성이 좀 꽤 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건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하는 거 그게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향후의 먹거리 사실 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먹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고 어떤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떠한 모멘텀이 있고 이걸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최근에 작년하고는 다르게 제약바이오 쪽이 이렇게 그다지 좋은 모습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종목군들도 차별화가 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차별화가 나온다라는 얘기니까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전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분기 때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하는 전략 지금부터는 그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을 한번 볼게요. BHI 덕산 네오록스를 좀 매수하셨다고요? 15,800원에 20%.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덕산 네오록스. 15,800원. 요 자리 때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이 20%. 목표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많이 빠지고 나서 하락 추세대를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돛지를 달고 있는데 여기 좀 중요한 라인대겠죠? 전고점 자리대도 일단 요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하다가 무너졌어요. 요 자리대를. 지지하다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신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좀 여유 있게 길게 봤다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도를 할 자리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자리대에서 뭐 여기서 매도를 할 필요성은 있을까? 뭐 그런 생각 들거든요. 수익권역이세요. 15,800원에 수익권역이신데 비중도 약 한 20%. 저라면 이거 가져가 볼 것 같아요. 저라면. 투자 마인드로 뭐 한 올해 말에서 내년도까지도 그렇게 좀 가져가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2만 원대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조금 더 한 2만 5천 원 라인대 이 자리대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긴 관점으로는 좀 가져가 보는 전략, 뭐 그 의견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심 종목을 얘기를 해야 될 때예요. 일단은 금요일 좀 시장의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 만한 종목이 IT 쪽 섹터예요. IT 쪽 섹터인데, 일단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종목에 있어서 IT 쪽 섹터를 왜 봐야 되느냐, 그거는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그럴 부분들,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반도체 공정용 실리콘 소재나 특수가스를 좀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을 생산을 하고 있고,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 쪽과 부품, 그리고 특수가스를 좀 생산하는 기업인데, 일단 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실리콘 부품 쪽이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특수가스 쪽에서는 약 한 5%대를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일단 매출액에 대한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매출액과 성장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요. 매출액은. 그죠? 근데 이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조금 꺾여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성장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올해에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사별 매출 비중의 추이를 보게 되면 3분기 좀 기준으로 해서 A사, B사, 기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A사에 있어서의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좀 의존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기술력이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급을 계속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건식 식각 장비의 점유율 추이를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양분화되고 다양한 부분들 크게 3개의 그룹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성장을 좀 꾸준히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이 TL 쪽에서의 이 공급에 대한 물량이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에 긴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투자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이 기업이 증설을 했어요. 증설을 해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에 대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이제 신규 아이템 쪽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부품 사업이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투자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 부분들은 양환 수급이에요. 양환 수급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요거는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 채팅방에서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좀 세세하게 잡아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에서 진행을 해드리는데, 참여 방법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잔소리2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나와요. 하단 자막에. 그러면 바로 눌러서 입장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많이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잔소리 시간입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하냐? 변동성을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많이 빠지고 있어서 좀 불안불안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래소가 1.5%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1.6%. 현물 매도에 외국인들은 현선물 동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거?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지만 빠지는 종목군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에 빠지고 난 이후에는 다시 상승을 해주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종목군들을 보느냐, 이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했을 때 1분기의 어닝 시즌에 대한 부분들, 1분기 부분들을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어닝 시즌을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변동성을 활용해서 어떤 종목군들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관적으로 보게 되면 5G예요. 5G, 2차 전지, IT. 근데 1분기 쪽에 보게 되면 5G 쪽도 일단 SK나 KT, LG 플러스 설비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적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죠. 근데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성장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 마인드로 봐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거든요. 향후에 대한 성장을 하거나 그런 모멘텀거리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을 봐도 되고, 단적인 예로 또 카메라 쪽, 갤럭시 S10에 있어서의 이 좋은 부분들이,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보셔도 되고, 결국은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제가 강연회를 합니다. 상당히 좀 오랜만에 하는데 그 강연회 때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 좀 많이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차트에 대한 보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니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니까 조금 이따가 하단 그 CG로 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